자, 이번 영상은 우리 일주일 동안 올랜도 갔다 왔던 여행에 대해서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일단 영상을 켜게 됐고, 그래서 네, 함께 여행을 가주신 VIP를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우리 일정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1월 11일 날 플로리다 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러고 그날은 좀 짐을 좀 추스리고 11일, 12일에 유니버셜에 투파크 투데이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13일에 디즈니에 있는 앳캇 갔고, 14일에 애니멀 킹덤, 15일에 매직 킹덤, 16일에 할리우드 스튜디오 순서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전체 일정이었고, 여기부터가 이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은 주제예요. 첫 번째는 갈 때 우리가 간 게 저가항공으로 미국 국내선을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 그 일주일치 짐만큼 백팩 하나에다가 다 들고서는 딱히 캐리온 같은 거를 신청을 안 하고 갔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가져와 보니까는 캐리온이 우리가 일찍 아마 체크인 전에 했었으면은 약 한 64달러 정도를 냈어야 했어요. 가방 하나를 우리가 더 추가로 가져간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하는 게 좋았었다 등등 자유롭게.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았고,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플로리다가 이제 따뜻한 지역이라서 우리가 두꺼운 옷을 챙길 필요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을 이용한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저가이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추가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검색했던 게 델타 거였는데 델타랑 또 크게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가격 면에서 그래서 조금 굳이 배낭에 최대한 이렇게 꾸겨 넣어서 가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피릿을 타고 갔었는데 거기가 뭐 비행기 뜨기 직전에 막 게이트가 바뀌어서 급하게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놓친 친구 얘기도 들었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놓쳤을 경우에 리북을 도와준다거나 하지도 않고 뭐 그랬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비행 측면에서도 걱정을 좀 했었는데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거기 승무원들도 친절했고,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는 국내선이어도 중간에 음료랑 뭐 간식 같은 거 주긴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었죠. 비행기 내에서 마실 거 사실 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였고, 그냥 주시는 건 없었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괜찮았습니다. 비행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일단 저가라는 거가 혹해서 좋았고, 그 다음이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캐리온 하나 하는 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애초에 완벽하게 다 갖춘 채로 가는 걸 우리가 기대를 버리자,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서 좀 사서 하는 게 더 맞지, 여기부터 다 챙겨가려고 하면 뭐 밑도 끝도 없다 라는 게 좀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근데 저가항공을 타보니까 갈 때는 좀 크게 못 느꼈는데 올 때가 약간 날씨가 뭐 비 오고 좀 이런 날씨였었는데 좀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고, 원래 2시간 50분 걸려야 되는데 2시간을 걸려서 오시는데 낮게 날고 흔들리고 조금 승차감이 좋진 않았다. 그러니까 좀 쫄렸다 같은 것도 일부는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비행기 많이 타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뭐 그렇게 불안한 느낌은 크게 못 받았어. 근데 이제 비행 내내 그 아래 도시 야경이 보이는 거는 새롭긴 했지. 난 오히려 그 대기권의 영향을 안 받는 더 높게끔 좀 날아서 그 아래가 안 보이게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낮게 흔들리면서 가는 게 좀 약간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낭을 하나만 챙겼던 게 또 좋았던 점이, 우리가 어쨌든 막 많이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확실히 뭔가 가방 하나 더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배낭만 딱 메고 다니는 게 더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가려고 한 게 아닌 것도 있었어서, 오히려 젊을 때 쌈박하게 배낭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가, 약간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랬으면 좀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보면, 그래서 숙소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 숙소를 우리가 유니버셜을 3일, 디즈니를 3일 있었던 거였죠. 3박 3박. 3박 3박 있었고, 그래서 유니버셜에서는 에어비앤비로, 물론 호스트가 옆에 있지만 거의 독채 수준으로 거실 있고 화장실 있고 뭐 침실이 있는 좀 넓은 그런 공간을 썼었고,
그다음 디즈니 넘어가서는 그게 한 방에 거의 다 있는 호텔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호텔 혹은 에어비앤비 어땠었나요?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요걸로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대한 거는 뭔가 이제 그 현지에 그냥 집에서 지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조금 더 그냥 좀 프라이빗하게 지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예약을 했던 거라서 저는 사실 만족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리고 호스트가 뭐 와인이랑 이런 간식 준비해 주신 것도 좋았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웠던 거는 생각보다 거기가 쌀쌀해가지고 집에 에어컨 있는데 뭔가 난방 시설은 없었다. 가지고 잘 때 조금 추웠다. 그래서 원래 잠옷으로 가져간 그냥 민소매 뭐 원피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지 히트텍 입고 위에 뭐 한 2겹 더 껴입고 그러고 잤다. 맞아. 근데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것도 사실 호스트한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그러기는 약간 번거로웠고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껴입고 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디즈니 근처에 있었던 그 숙소는 또 이제 큰 그런 숙소답게 뭐 우리 빨래 시설이나 뭐 이런 밴딩 머신 같은 거나 뭐 스텝도 항상 상주하고 있고 그런 점이 또 편리해서 좋았죠.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두 번째 숙소가 훨씬 저렴했잖아요. 훨씬 저렴하죠. 근데 방은 또 예상보다 좋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물론 에어비앤비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굳이 뭐 에어비앤비를 할 수는 없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가격이었어도 디즈니에서 묵었던 호텔 쪽을 더 갈 것 같다. 왜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보다 제가 빨래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고 왜냐면은 이제 기간이 6일이라고 하면은 3일치만 제가 준비를 해서 3일은 뭔가 준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빨래를 꼭 한 다음 다시 나머지 3일을 입었어야 했고 마침 또 그 3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홀라당 물을 이제 뒤집어 쓰고 한창 젖어서 건조를 엄청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서 디즈니 넘어가서 이건 무조건 우리 호텔 저기에서 제일 먼저 런드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가 난 그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되게 다시금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디즈니 다니면서는 뭐 비 와서 젖던 뭐 하던 괜찮아 우린 건조기가 있으니까 다 해낼 수 있어 로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냄새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나는 후각적인 거에 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청결함이라던가 그 첫 인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후각적인 거가 좀 중요한 사람이구나 다시 느낀 게 아무래도 호텔은 조금 더 그런 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느꼈고 에어비앤비는 조금 더 뭔가 시트를 갈거나 이럴 것까지는 좀 덜 할 거란 말이죠. 그 청결에 대한 관리가 하고 그 향이 좀 개성이 좀 심한 향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미국에 맞는. 그러니까 호텔은 훨씬 더 여러 나라나 거의 깔끔한 느낌, 장식이나 이런 것도 향도 그렇고 호텔은 뭐가 없고 심플하고 깔끔한 게 장점이었는데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장식도 뭐 엄청 많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특정 개성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보다는 이 호텔처럼 누구에게나 좀 무난무난한 거가 좀 더 나한테는 맞았었던 것 같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빼려고 제가 탈취제를 주변에서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구하기 어려워서 결국 그대로 막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거긴 청소 도구 같은 걸로 제가 좀 직접 하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호텔에 넘어가서 그걸 내가 너무 호텔의 냄새가 좋은 거가 제일 좀 좋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 아직도 에어비앤비에서 자기가 맡았다는 그 냄새가 뭔지 잘은 모르겠어. 내가 아무래도 뭔가 그래도 여기 냄새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청결하지 않아서 냄새나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아무래도 실제 사람이 살던 공간이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짜잘하게 하자면은 에어비앤비는 미국식의 그 카페트 바닥이었고 호텔은 좀 더 한국식의 마룻바닥? 마룻바닥이었어서 뭔가 우린 둘 다 그냥 양말만 하고 신발 안 신고 다녔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서도 좀 더 호텔 쪽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호텔이 거의 반값 정도인데 그
가격적 메리트도 좋고 일단 런드리가 있다는 거에 너무 큰 만족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마룻바닥도 생각해보면은 나는 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제 여러 도시들 다니면서 이제 짧게 많이 묶어봤잖아. 근데 호텔도 카페 짓는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 마룻바닥에서 좋았다. 넘어가 될까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쭉 정리를 하자면은 유니버셜이 92만 원, 디즈니가 153만 원, 에어비앤비 한 거 53만, 호텔 29만, 미국 국내선 둘이 합쳐서 49만, 관광 버스 4만 하고 그 안에 우리가 합쳐서 쓴 금액이 115만 인데 그래서 총 들은 금액이 약 495만 원, 인당 24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 깔끔하게 잡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당 250 정도가 들은 거고 사실 우리가 이만큼 엄청 빡세고 강렬하게 논 거가 이 정도 돈이라고 하면 난 꽤나 잘 갔다 왔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느꼈냐라고 하면 미국의 국내선이라 그런 거다. 만약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실제 플로리다로 가는 미국 국제선을 탄 거를 약 250만 원 정도의 비행기 값이다 라고 계산하면 그 금액이 거의 950만 원 정도로 뛰고요. 그럼 인당 7, 8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거의 1000만 원을 이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국 비행기 값이 엄청 큰 부분을 당연히 차지한다 이고 그래서 오히려 VIP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가 같이 국내선을 타고 가서 요걸 좀 절약한 게 많았었고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다시 완전 플로리다로 가서 그 다음날부터 놀면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뭐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맞는지도 어렵고 해서 어려움은 더 많았을 거고 그래서 앞에 좀 여유 시간을 더 넣는다고 하면 금액이 또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부분이라 결국 미국 국내에서 적응을 하고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거가 상당히 좋은 결정이었다라는 게 요 예산에서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정말 꼭 플로리다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500만 원 모아서 쌈박하게 오면은 가능한 일정이고 가능한 금액이기는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한국에서. 그치. 아, 근데 또 나는 사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었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다 가긴 했어요. 국내에서 가더라도 사실 이렇게 유니버설 이틀 가고 디즈니 4일 가고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똑같이 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 돈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돈이지만 좋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썼는데 그 중에서 나 요거 쓴 거만큼은 너무 아깝지 않았다 라고 할 만한 게 있었다면 어떤 거를 좀 생각이 나나요? 나는 일단 그 두 놀이공원 입장료 그냥 만족합니다. 왜냐면 저거를 하루치로 나눠보면 대충 얼마가 나오는 거죠? 거의 한 20만 원 금액 그치?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큰 돈인데 예를 들어서 나도 한국에서 뮤지컬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뮤지컬 요새 좋은 자리 막 한 뭐 15만 원, 뭐 17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값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의 테마파크 엄청 큰 공간에서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는데 같은 금액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그 익스프레스 그런 거는 샀으면은 또 물론 더 비싸졌겠지만 안 샀잖아요. 안 사고 나름 잘 다녔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생각.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는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자라고 하고서는 가서 익스프레스는 결국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크게 급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나중에 충분히 시간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오는 그런 기회가 훨씬 좀 흔하지 않고 그리고 금액적인 여유를 충분히 부담하고자 하면은 익스프레스가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물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이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래 기다린다는 게 오래 서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발목이랑 허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나이 들수록 나 익스프레스가 점점 더 꽤나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깝지 않았던 소비라고 한다면 가장 떠오르는 게 요거 슬리데린 옷입니다. 사실 얘가 일정 이상 입고 난 이후 거기에서 보풀이 엄청 떨어져요. 이게 70달러니까 거의 9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퀄리티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닌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저한테는 필수였었던 소비였어요. 거기가 예상보다 좀 더 추웠고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요런 두꺼운 옷을 좀 껴입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거의 간 김에 살 수 있는 소비 중에 해리포터 세계관 안에서 이걸 사고 싶었고 그 안에선 당연히 슬리데린이 우선으로 떠올랐어서 그래서 샀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 돌아가서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너무 이렇게 어그로가 끌리는 것도 있고 또 퀄리티적으로 계속 다른 옷에 보풀 묻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못 입을 것 같으시면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입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걸 보니까 생각난 게 이제 그 저의 후회하지 않는 소비는 이제 이 구루트 친구 27불 세금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들었는데 이거를 앱캇에서 샀으니까 디즈니 첫날 앱캇에서 사고 그 이후로 이제 4일 내내 달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아주 잘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은근히 잘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름 장식 뭐 디자인으로 사용은 할 예정이니까 집에 이제 잘 이렇게 해놔야죠. 나 또 있어요. 그 우리 파크 안에서 제가 계속 추러스를 사 먹었잖아요. 하나에 7불 정도인가? 매번마다 달라는데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있어서 추러스는 이 놀이공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 없었다. 그래 거기 안에서 우리가 막 진짜 비싼 밥을 먹은 것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뭐 어쩔 수 없이 거긴 비싼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물가 관련한 건 또 뒤에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집중을 해봐서 여기에서 내가 가장 최고로 꼽는 어트랙션도 좋고요 쇼도 좋고요 뭐 둘 다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근데 일단 유니버설에서 제일 기억에 나는 건 첫날 탔던 그 빨간색 롤러코스터 그 이름이 뭐더라? 립라이드인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왜냐면 저도 롤러코스터 좋아하고 롤러코스터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 편이고 막 빠르게 달리는 거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가면 이번에 꼭 타야지 하는 생각만 했지 타서 이제 무서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올라갈 때 수직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각도는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면서 약간 이거 과연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라가면서 봤던 그 파란 하늘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서 처음 해본 경험이라서 또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맞아. 나도 그거 탔을 때 이거 잘못 탔다 이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오사카에도 있는데 오사카를 친구들이랑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호그와트를 구현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거의 비슷한 거 몇 개를 탄 게 있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만 있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타본 게 해그리드의 바이크 롤러코스터였는데 가장 시간을 오래 기다린 어트랙션이기도 하고 만족감도 가장 높았었던 것 같아서 리뷰 보면은 제가 끝나고 막 나 눈물 보여? 나 울고 있어? 막 이런 거가 꽤나 진심이었습니다. 유니버셜에선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어트랙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타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니까 기억했던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셉이 우리가 마법의 그 바이크를 타고 나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마법적인 속도였다. 시작하자마자 빠르고 그 가속을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가속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막 어트랙션이나 쇼가 아니어도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냥 뭐 줄을 같이 쓰면서 일 수도 있고 저는 맨 처음 입장할 때 첫날 시작이구나. 왜냐면 일단 놀이공원 간 게 정말 오랜만이었고 저는 5년 만에 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또 같이 놀이공원에 간 거는 더 오랜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간 게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오래 만나면서 여행을 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두 번째이고 심지어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이 출장 갈 때 그냥 저도 따라가서 낮에는 각자 할 일 하고 그냥 뭐 밥만 먹고 조금 그랬던 거라서 그러니까 같이 완전히 놀 목적으로 하루를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딱 시작했던 그런 순간이어가지고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나는 이것도 사실 짜잘한 건데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세븐일레븐만 가면은 계속 화장실이 급해졌어. 두 번을 갔는데 두 번이 다 그랬어. 아 숙소 옆에 세븐일레븐. 숙소 옆에. 그래서 항상 거기서 장을 갑자기 급하게 보고 급하게 뛰어왔었던 두 번의 기억 그게 였고 그 다음에가 유니버셜 안에서는 오히려 끝나고 나오면서 그 시티워크 안에서가 여기가 또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또 밤이니까는 그때부터 거기가 진짜 유니버셜을 안 가는 사람도 뭐 밥을 먹건 아니면 문화를 즐기건 오는데 엄청 높고 반짝반짝한 그런 화려한 거리가 여기 정말 문화와 이 레저로서 엄청난 자본이 이렇게 투입된 활성화된 공간이구나를 좀 체감하는 장면이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너무 생각나는 게 일단 첫날 돌아가는 길은 나한테 기억에 잘 없고 그때 멀미 내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지쳐 있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그거랑 이어져서 생각나는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우리가 그 한식을 시켜 먹었던 거. 맞다, 그것도 맞다. 우리가 김치볶음밥하고 순두부찌개를 순두부찌개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두 개 합쳐서 그것도 거의 50달러인가. 그치 우버이츠로 시켰으니까 막 배달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의 한 5, 6만 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날 저녁 먹고 조금 남은 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고 그래서 두 끼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지 않았나. 그치. 그리고 너무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치. 한식을 가장 맛있게 먹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먹으면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만든 거 먹는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요 정도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다음은 그러면 디즈니에서입니다. 디즈니 우리가 4일 동안 있었다 보니까 더 최고의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그럼 얘기를 할게요. 디즈니에서 최고의 어트랙션은 단연코 프로즌 앳캇에서의 프로즌 그 레딧고 아무래도 겨울왕국이 가장 최근에 나온 컨텐츠였다 보니까 그만큼 구현 퀄리티가 제일 높았었던 것 같고 가장 많이 보고 음악도 제일 잘 아는 어트랙션이었다 보니까 처음 갔을 때 되게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만큼 엄청 막 롤러코스터가 빠르고 어른들용으로 다이나믹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너무 그 캐릭터로서 인상 깊었던 거가 기억이 나고 쇼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매직킹덤에서 저녁에 하는 그 불꽃놀이랑 함께하는 그 성에 쫙 빔 프로젝트 쓰는 그 쇼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는데 그 이상을 좀 느끼고 갔었던 것 같아서 다시 죽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싶은 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앳캇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프로즌이 제일 좋았고 왜냐면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놀이기구라서 퀄리티도 좋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배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노래랑 캐릭터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크게 기대를 안 해서 또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앳캇에서 쇼는 나는 마지막 그 구에서 불빛 쇼 하는 거가 그것도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냥 장식품인 줄만 알았던 이 구체가 그 안에 어트랙션도 한번 안에가 나름 알차게 차있구나를 느끼고 또 겉에 이 조명까지도 하나 뭐 허투루 지운 게 없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해줬었던 뭔가 예상치 못한 건데 얘네가 그만큼 숨겨놨던 디테일적인 거에 그 규모와 특히 밤에 그 조명이 엄청 압도돼서 입 벌리고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니멀 킹덤. 사실 이제 이 네 곳 중에 저의 페이보릿은 애니멀 킹덤인데 왜냐면 아바타 때문에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거길 처음 갔을 때 아바타 그 라이드를 타고
울었거든요. 타고 나서. 왜냐면 근데 그것도 약간 기대를 너무 안 해서인 것도 한몫하긴 해. 그래서 라이드 인기 많은 거라고 해서 주셔서 탔는데 4D라는 거예요. 그래서 4D면은 조금 이제 실제 롤러코스터만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없이 탔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4D를 어쨌든 거기 나오는 그 용 같은 그 친구들을 타고 날아다니는 게 그 처음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을 때부터 저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저런 친구들을 타고 날면은 참 좋을 텐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그런 불가능한 꿈을 디즈니가 실현시켜줬다는 점에서 너무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2시간을 또 기다려서 한 번 또 타고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가서 타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고 새삼 디즈니에 대한 충성심을 또 새로 확보해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이제 자기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쇼는 당연히 나도 매직 킹덤 그 불꽃놀이 그게 사실 이렇게 요소요소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닌데 불꽃과 뭐 음악과 이런 이제 영상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참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울림을 주는지 참 미스터리하지만 좋았고요. 매직 킹덤에서 인어공주 우리 참 좋아했죠. 금사빠. 우리가 그리고 또 마침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갔었기 때문에 더 이게 실감이 나기도 했고 금사빠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트론도 되게 재밌게 탔습니다. 저는 그 영화 이제 어렸을 때도 봤었는데 그 바이크도 이렇게 구현을 너무 잘 해놔서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은 저도 진짜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이라서 마무리할 겸 거기 가서 이제 그냥 뭐 있나 적당히 둘러보고 오자 해서 갔는데 스타워즈 물론 그 공간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어트랙션에 대한 기대는 없었는데 그 라이즈 그거 새로 만들어진 거 탔을 때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감탄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고 나왔던 그 타워 오브 테러 타워 오브 테러? 그 호텔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디즈니 중 제일 빡센 제일 무서운 일단 롤러코스터는 많이 타봤지만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나 진짜 초등학교 때 자이로 드롭 탄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줄 서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딱 가서 딱 앉아가지고 어트랙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뚝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순간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되게 쫄면서 탔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눈 감으면 그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기억에 남는 순간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애니멀 킹덤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아쉬웠던 점이 그 아바타 그 판도라 행성 구역을 해지고 나서 못 들어가 본 거였거든요. 그때도 사실 그렇게 잘 해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안 알아보고 갔어요 그때. 근데 너무 잘 해놔가지고 너무 감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역을 다 돌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감 시간쯤 됐을 때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팀이 막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그냥 해질녘에 못 보고 돌아왔어서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해지기 좀 전부터 가서 그냥 앉아있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줬는데 이제 해가 지니까 조명도 엄청 예쁘게 들어오고 엄청 신비로워졌잖아요. 진짜 판도라 행성의 밤 풍경처럼. 그래가지고 그 풍경을 자기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디즈니랑 우리 유니버셜을 둘 다 아주 딥하게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이 장단이 다 있는데 생각하시는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가장 명백한 차이점은 그거죠. 유니버셜은 아무래도 이제 스릴 있는 놀이기구 타기가 참 좋고 근데 디즈니는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 친화적인 좀 살살 달리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지 않나. 근데 반대로 꿈과 이 동심, 뭐 환상의 나라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예쁜 것들인 디즈니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거의 동감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른들이 느끼기에 빠르고 다이나믹한
그런 어트랙션, 뭐 롤러코스터 같은 게 많은 게 유니버셜의 특징이고, 디즈니는 조금 더 캐릭터에 집중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같은 콘텐츠들에 좀 더 딥하게 몰입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재미 같은 거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유니버셜에서는 헤비그리드 롤러코스터처럼 빨리 달리는 그런 것들이 좋았고, 디즈니에서는 다 같이 극장에서 레리코 노래 부르는 이런 거가 좋았고, 근데 거기에 디즈니가 더 몰입할 수 있게 막 실제 배우들이 나와서 막 효과도 쏴주고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었었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유니버셜에서는 뭐 거기서도 이제 이런 머리띠나 뭐 해리포터 복장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디즈니가 확실히 매직 킹덤만 유난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공주로 풀 착장을 하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나도 저 나이 때 이렇게 쫙 꾸미고 이런데 놀러 오면 참 행복한 기억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성 고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로 넘어가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얘기였으니까. 근데 유니버셜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물가가 아주 사악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요 슬리데린 옷도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식사도 아까 얘기한 추러스 같은 거 하나가 뭐 거의 7,000원, 8,000원에 육박한다거나,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먹는 식사류는 거의 웬만해서 인당 뭐 3, 4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하는 정도 수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감을 하셨는지? 물론 생각보다 다 굉장히 고가였고 그래도 안 살 수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캇에서도 전보 프레첼을 사 먹었었는데 그게 12점 몇 불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참 맛있게 먹었죠. 맞아. 가장 맛있게 먹었던 프레젤이 이미 분명한 것 같아 그때.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그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기억이랑 그런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니까 사악한 물가지만 그래도 소비를 안 할 수 없었다. 확실히 얘네가 이성적인 게 아니라 엄청 감성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 감성적인 선까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최고가로 뭔가 매겨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감정적일 때 쇼를 보거나 어트랙션을 보고서 나오자마자 바로 기념품 샵으로 일단 엑셋이 유도가 되고, 거기에서 자 이제 감동 받으셨죠? 그러면은 사주세요. 그 감동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사진 찍는 이런 것들도 찍으면은 오늘 맞아. 하루 찍었던 거 추억 10만 원에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단적으로 맥주 한 잔을 제가 11달러인가에 샀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6개들이의 하이네켄 병맥주를 우버로 시켰을 때 거의 같은 가격이 왔던 것 같아요. 용량이나 이런 거 고렸을 때 바깥 대비해서 최소한 2배에서 4배 정도 가격으로 물가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사악하죠. 그래도 얘네가 잘 조절을 한 게, 그거를 우리가 뭐 시간이나 약간 노력적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 영역은 있는데, 전 제일 좀 아쉬웠던 게 미녀와 야수의 성 매직 킹덤에서 저 멀리서 밤에 불빛 이쁘게 쐬놓고서는 들어가는 입장가가 인당 70달러니까 거의 인당 10만 원을 내야 그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뭔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사 비용이 사실상 그 입장료가 포함일 테니까 나머지는 비록 소비를 하지 않아도 그 입장료만으로 콘텐츠를 다 소비할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돈으로서 좀 막아놨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식으로 거기도 이제 조금 더 값을 더 받는, 예약해서 들어가야 되는 식당들이 곳곳에 많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특히 뭔가 이 컨텐츠와 결합된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디즈니의 바이브, 우리가 그 소식으로만 들었던 거기에는 알바생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그 동심을 파괴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그 세계관 유지를 해준다는 그런 바이브를 직접 경험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느끼신 거를 얘기해보자면? 맞아요. 저는 처음 생각나는 게 이제 epcot에서 그
그 프로즌 구역 갔을 때 프로즌 어트랙션 말고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 계신 스태프분한테 아 여기는 무슨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분이 아 여기는 엘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이거 그루트를 매달고 갔었는데 거기 스타워즈 구역에 있었던 스태프분이 그분이 이제 광선검을 들고 계셨는데 그루트를 보더니 아 그루트 귀엽다 하면서 자기 광선검으로 그루트 가지치기 좀 해줄까? 이거 안 하면 그루트 너무 많이 잘할 텐데 뭐 이러셨던 농담 그런 것도 재밌었고 또 나올 때 거기 또 아기요다 인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스태프는 저기서 아기요다 이렇게 안고 우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겼습니다. 맞아 기억나. 그리고 저는 추바카 만나고 나오면서 그분이 그 아마 분명 신장이 큰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람이 당연히 들어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 사람이 이 시야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만 조용히 이렇게 조그맣게 뚫어놨는데 우리가 둘 다 그분의 눈과 눈을 마주쳐버린 그 순간 그분도 맞아. 일종의 직장인이시고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단하다. 오히려 다스베이더였으면은 되게 적당히 이 귀찮은 애기들 저리 가 뭐 이런 거를 좀 했을 텐데 근데 주인은 그랬던 거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나와서도 아 우리 인간의 눈을 마주쳤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이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눈이.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진심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맞아. 확실히 그 세계관을 각자마다 유지를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서는 나름 직장인적인 모먼트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냥 쿨하게 빨리 퇴근하고 싶다 하면서 뭐 몇 명이에요?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하고 또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줄이 빨리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엄청 막 이 세계관으로 악당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 체한 척 하다가 저리가 몇 명이시죠?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타이밍들이 좀 고 직장인과 동심 사이에서 적절하게 있었다 했던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그 방금 말한 추이 만났을 때 거기 앞에 서 있던 분이 이제 아무래도 기념품으로 광선검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불이 꺼진 상태로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추바카 쪽에 섰기 때문에 저항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광선검 들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 무슨 색인지 켜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록색이면은 이제 잘 왔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최고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빨간불이 나왔으면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폭넓게 다양성이라고 해놨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미국이니까 이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놀기 위해 오는 엄청난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단순히 지나치는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 120분 동안 줄을 쓴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적나라하게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볼 수 있는 또 간접 경험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이제 느꼈던 거가 휠체어랑 유모차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다. 한국의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간 게 좀 오래돼서 이거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여기에서는 유모차라는 결국 엄청 아기들 얘기고 휠체어라는 건 엄청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이제 장애가 있는 그치, 분들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 포함해서 를 모두 고려된 간단히 얘기하면 계단이 거의 없고 계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좀 신기했던 게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어트랙션들이 꽤 있었고 그런 걸 일일이 지도에 다 표시를 좀 해주고
그런 고려들이 잘 되어 있구나를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줄 서 있는 길 중에 그 커브가 조금 급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휠체어 타신 어떤 분이 이렇게 커브 도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잖아. 근데 다들 그냥 잘 기다려주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기다려줄 것 같기는 그럼, 한데 그럼. 그래서 그런 점도 봤고 그리고 유모차를 따로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 있는 친구들 휠체어를 탄 어린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그럼. 그 친구들도 다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다니고 있는 거를 봐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휠체어 탄 친구와 이제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 있는 어떤 기념품 샵으로 굉장히 돌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친구도 참 잘 즐기고 있나 보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사실 휠체어 타거나 내가 만약 그런다고 하면 이런 데 가고 싶은 건 뭐 당연한 사람 본능이고 갈 수 있냐 없냐가 만약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뭐 돈과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나름 생각을 해서 뭐 입장료가 2배, 3배 혹은 5배, 10배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 이렇게 고려가 되어 있으면 난 기꺼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은 내 자녀를 데려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비건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마다 그 이파리 풀떼기 표시가 있는 것들이 이제 비건 음식이었었는데 이게 웬만한 자리 잡고서 시켜 먹는 모든 식당에 다 하나씩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실제 우리도 몇 개 시켜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뭐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강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던가 하는 것도 꽤나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다 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비건이 많아가지고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상업적인 측면에서. 맞아. 근데 한국은 참 그게 어려운 게 이제 국물류 탕은 무조건 이제 고기 국물이랑 같이 또 끓이는 것도 많고 젓갈도 뭐 빠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엄청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미국은 좀 더 많이 고려되어 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 다양성이 해리포터의 기숙사의 다양화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슬리데린을 이제 차고 있는 입장에서 호가트나 아니면 뭐 다이아곤 앨리 같은 곳에서 생각보다 그리핀도르만 다들 추구하진 않더라 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숙사들 되게 많았고 슬리데린도 많이 봤고 뭐 레번클로 후플푸프 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세계관이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우리는 해리포터 영화만 봤을 때는 이제 거기 주인공 친구들이 그리핀도르니까 당연히 그리핀도르에 좀 집중이 돼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세계관을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기숙사마다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많을 테니까 좀 영화 주인공이 그리핀도르라고 다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각자 본인의 퍼스널리티에 맞는 기숙사를 선택해서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같이 재밌었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 디즈니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 갔을 때도 거기는 아예 이제 다른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일하시던 직원분이 우리 슬리데린 이거 목도리 하고 있으니까 니네 슬리데린이냐 자기는 기숙사 뭘 거 같냐고 해가지고 후프푸프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후프푸프인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의 요 다양화를 해준 컨텐츠적인 보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해리포터의 죽음의 성물 이후에 나온 저주받은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편에서 해리의 자식 세대 이야기가 좀 슬리데린이 나온다. 즉 해리의 자식이 슬리데린으로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나름 좀 그런 전환을 시도해봤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도 꽤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 두 번째는 더 큰 게 저는 호그와트 레거시라고 하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슬리데린이 나오고 거기는 조금 인물들로서는 아예 다른 그 시대나 이런 거를 했다 보니까 좀 더 여러 자기만의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기숙사를 배정받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를 게임으로서 더 딥하게 몰입을 했었다 보니까 저는 다양화에 대해 좀 기여한 바가 있지 않나. 요거는 좀 사이드로 빠지는데 저희가 오는 길에 그 개구리 초콜릿 기념품을 샀어요. 그래서 나온 게 헬가 후플푸프입니다. 이분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9번째는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와봤다. 나름 이게 앞에 다양성과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전 여기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출산율인 것 같아요. 훨씬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3인 가족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4인에서 5인 가족 단위로 뭐 2명,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손자나 자식들을 위해서 같이 그냥 마실 겸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께서만 오신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디즈니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사진 찍고 머리띠 하고 막 티 입고 보면서 훨씬 아무래도 이 문화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게 더 오래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뭐 문화에 대한 소비나 이런 거가 상당히 좀 활발하다는 게 조금 비교적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쵸. 디즈니 자체가 워낙 오래된 것이잖아요. 음. 분명히 이제 그분들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즐겨셨을 맞아요. 테니까. 근데 결국 문화나 이런 게 달라도 공통된 걸 느꼈던 게 그 회전목마에서 거의 이제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좀 큰 말들인데 조그만 애기들이 거기에 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얘네들가 작고 위아래를 이렇게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는 뭐 떨어질 위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옆에 아빠들이 애들을 이제 잡아주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돌면서 한 아빠들 한 5명인가가 이렇게 같이 도는데 여기는 뭐 백인, 여기는 흑인, 여기는 뭐 아시아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자기 애기들 잡아주고 있는 거는 똑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건 결국 뭐 같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모라면 문화나 그게 달라도 공통된 점이라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각자의 좀 소감 한마디, 뭐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라던가 각자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혹은 다음에 올 때 이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던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추억하고 할 때 사실 아쉬웠던 부분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편이긴 한데 또 앞으로 다른 여행을 갈 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쉬웠던 점 약간 이 그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았겠다. 특히 디즈니에서. 왜냐면 첫날 앱캇에서 저희가 벌추얼 큐를 몰라가지고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못 탔는데 가오갤 물론 너무 좋아하지만 또 막 꼭 타고 싶은 그런 것까진 또 아니었어서 큰 아쉬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또 어딘가 갈 때 조금 시스템을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저의 컨디션.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유니버설이랑 이제 디즈니를 갔었는데 친구랑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4일 내내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놀러 다녔는데 많이 안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나가지고 그 기운에 배고픔도 있고 그렇게 다녔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느낀 거는 오히려 음식물이 좀 차있으면 저는 놀이기구 타고 나서 이게 조금 더 타격이 크더라. 멀미도 나고 좀 미식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켜봤을 때 그때 오히려 뭘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다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침도 조금 순한 음식으로 먹으려고 해야 될 것 같고 파크 내에서도 뭔가 많이 먹으면은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좋았던 점은 너무 많아요. 저는 일단 그 이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진짜 놀기만 할 목적으로 갔던 여행은 처음이었고 저 6박 7일 내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래 붙어 있으면 좀 뭔가 싸우거나 할 일도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 생각에 이제 이분이 많이 맞춰주셔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분이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오히려 제가 그냥 무덤덤하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었고 또 제가 뭔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이분이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고 그런 점도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부분이 공통된 것들이 좀 많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즌도 저도 처음 타고 나서 너무 감탄하고 좋았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워낙 좋아해 주셨고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의미였고 첫 번째는 젊을 때 놀아야 된다.
이게 2시간씩 줄 서고 하루에 거의 몇만 보 걸고 그거를 매일매일 거의 6일 동안 연장으로 하고 먹는 것도 규칙적이지 못하고 결국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게 나이 들어서 오면 뭔가 더 완전하게 갖추어진 곳에서 좀 있어야 싶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건강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걷고 다이나믹한 거 타고 하는 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계속 운동하고 관리는 해야겠지만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저를 아는 게 엄청 현실적인 사람이고 좀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거 따지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꿈과 낭만에만 젖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도 덜한 지금의 시기가 이 경험에만 집중하기에 최적의 시기였다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저는 이게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쓸 때 가장 우선으로 썼었던 거였었던지라 뭔가 인생에 있어 되게 중요한 획을 긋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매직 킹덤의 불꽃 놀이 그 쇼 봤었던 그때가 좀 정말 많은 의미부여와 함께 감정이 느껴졌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유니버셜 끝나고 나서 디즈니에 접어드니까 그 완전 다이나믹한 게 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그 텐션이나 이런 거 좀 낮아졌었던 것 같고 그게 가장 낮아졌던 게 사실 매직 킹덤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직 킹덤의 낮에는 그 컨텐츠들 위주이고 훨씬 애기들 위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슬슬 이제 현실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가 좀 느껴지면서 저녁에 있는 그 쇼를 보는 것도 약간 마치 그냥 숙제가 남은 것처럼 뭔가 의무감적인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녁에 난 이거 보려고 왔는데 이거가 오히려 너무 보고 나서 좀 실망하면 어떠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압살할 정도의 그 쇼를 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그 분위기적으로나 극한을 끌어올린 그 쇼로 인해 뭔가 스스로가 안에서 바뀐 부분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엄청 낭만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거 해야지보단 이렇게 난 극한적으로 이걸 봤으니까 더 현실에 이제 돌아가서 더 좀 현실적으로 살 양분을 좀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오히려 정말 마음이 더 훨씬 비워지면서 그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게 엄청 그 화려한 거리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반짝반짝하고 아기자기하고 간판들도 화려하고 근데 그게 6일을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일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되고 이거에 대한 뭔가 새로운 감각이 좀 무뎌지면서 현실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그만큼 없었을 만큼 아주 온팡지게 놀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온전히 여기에만 집중해서 놀 수 있는 때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몰입을 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 무엇과도 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네. 일단 그렇게 의미 있는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영광입니다. 네. 네, 이렇게 돌아본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님 오신 거 보면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봅시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럼 이렇게 미국 생활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